가자. 다시 볼 끊고. 제가 오랜만이라 좀 버벅일 수도 있어요, 형님들. 그리고 좀 정신 없을 수도 있어요. 나 지금 지금도 정신 없거든. 가봅시다. 첫 번째, 맨시티 대 에버턴. 일단은 너무 똥배기는 한데 이 경기가 뭐 일단 에버튼 쪽에 문제가 커요. 맨시티 같은 경우 지금 뭐 부상자도 일단 없지 않습니까? 더군다나 이제 데브라이너도 복귀해가지고 제가 뭐 쉬는 동안 또 엄청난 활약들, 뭐 뉴캐슬전이라든가 뭐 계속되는 경기들에서 지난 브랜트포드전도 역전승이었고 상당히 좋은 지금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에버튼이 문제인데 에버튼이 어쨌든 올 시즌에 승점 삭감을 당했잖아요, 한번. 근데 지금 또 당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. 최근 이제 얼마 안 돼서 결과가 좀 나올 것 같기는 한데, 뭐 삭감으로 되면 또 항소를 할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어쨌든 에버턴이 그런 지금 좀 악재, 나 살면서 2번 승점 삭감 당할 위기에 처한 팀은 처음 보는 것 같긴 해요, 형님들.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직정형이 토트넘의 약점인 이제 좀 수비적인 부분들, 세트피스에서 2골 뽑아내면서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, 사실 선수들의 어떤 상태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. 오늘도 미드필더 쪽에 이제 앞선에 두쿠레도 빠져 있고, 뭐 단주마 뭐 필요는 없습니다만, 그리고 뭐 안드레 고메즈 백업 쪽에, 미드필더 쪽에 이런 애들 좀 빠져 있는 상황에다가 미드필더 쪽에도 오나나가 또 부상 복귀를 했는데, 또 핵심 자원인데 부상 복귀를 했는데, 글쎄요, 그저껜가 어젠가 복귀를 했어. 그래서 오늘 또 불투명이 일단은 떠 있습니다. 오나나 불투명. 맨시티는 이제 풀 라인업이고 뭐 이런 상황이라,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 에버턴이 또 원정 경기에다가 맨시티 같은 경우 풀 라인업에 뭐 누가 나도 괜찮은 상황에서 지금 데브라이너까지 있는 상황에서 기세가 너무 좋다. 그러니까 맨시티는 제가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듯이 데브라이너가 올 시즌 많이 좀 부상으로 날려먹을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었잖아요. 그때도 프리뷰 때도 이거 좀 지난 시즌에 너무 혹사당했던 부분들, 그래서 많이 못 뛰었는데 복귀하고부터는 확실히 힘이 많이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. 그래서 요거는 뭐 에버턴 쪽에 그런 부상에 대한 지금 악재도 조금 있는 상황에다가 승점 삭감에 대한 또 부분들, 또 상대가 너무 강한 부분에 있어서 마이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. 언어바는 패스. 뭐 저는 그 맨시티가 많이 불안한 부분은 최근에 실점이 많다라는 거예요. 계속해서 좀 뭐 최근에 뭐 지난 바로 브랜트포드전이나 아니면 그 전에 벌리전도 그렇고, 뭐 좀 벌리전은 막판에 실점한 거긴 했습니다만, 실점에도 한 골씩은 좀 주는 느낌이 있어서 그게 좀 그건데, 저는 무실점할 가능성이 오늘 좀 더 높은 것 같아. 그래서 언어바보다는 마인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봤습니다. 해달령님도 어서오세요. 회장님 오랜만입니다. 열혈팬은 50개. 왜 그래 형님. 그거는 똑같습니다 형님. 고맙습니다. 그리고 뭐지, 이거 옆에 표는 보이시죠 형님? 조그맣게 써서 안 보이려나? 보이시죠? 두 번째 이제 유니언 베를린데 저거 어디야? 볼프스부르크. 이걸로 넘어가면은 어딨어? 일단은 요 경기는 뭐 아예 그렇게까지 승패 자체는 쉬운 경기는 아니에요, 사실. 뭐 전체적인 사이즈 자체는 유니언 베를린이 어쨌든 최근에 그나마 물론 뭐 라이프치, 바이에른 뮌헨 뭐 이런 팀들을 상대로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, 그래도 기타 다른 팀들 상대로는 지금 지지하는 경기의 내용들, 또 최근에 유니온이 그나마 또 나아진 부분은 시즌 초반에 사실 유니온이 실점이 너무 많았어요. 실점이 너무 많았어. 매 경기 막 2골 3골씩 주다 보니까 홈 원정 가릴 거 없이 거의 뭐 10연패를 넘게 했었죠, 시즌 초반에. 근데 최근에 어쨌든 휴식기 이후에 성적 같은 경우는 수비적으로 상당히 많이 안정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, 그나마 먹힌 것도 이제 뭐 라이프치히전, 이것도 라이프치히가 좀 결정력이 좋아가지고 2골 실점을 했었고,
뭐 바이에른 뮌헨전 뭐 먹을 수밖에 없죠. 1대0으로 패배했었던 거 원정에서. 뭐 그밖에 뭐 홈에서 지금 2경기 연속 무실점을 좀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유니온이 어쨌든 그러니까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좋아졌어요. 시즌 초반보다 훨씬 좋아진 모습인데 문제는 이제 공격입니다. 공격이 문제인데 이제 앞선 원래 있던 자원들을 그러니까 공격진을 갈았어. 뭐 베렌스 그때 기억나네. 우리 시즌 개막전인가 그때 입중계했었나 그랬었는데 이게 뚝배기로 해트트릭 해가지고 그리고 마인츠 그 누구야 키 멀 때까지 큰 놈 그 시기 PK 2번 실축하고 막 그 경기 때 해트트릭하고 그 이후로 한 골밖에 못 넣었던 베렌스가 이제 볼프스부르크로 이적을 했습니다. 그래서 바로 이제 친전팀과의 또 맞대결이 또 성사가 됐는데 어쨌든 얘나 이제 또 백업 쪽에 베커 얘는 소시에다드로 넘어갔고 소시에다드 공격진이 좀 처참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베르테센이나 뭐 베디아 이런 또 다른 공격 자원들 영입을 했는데 어쨌든 얘들을 많이 선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수비는 좋아졌고 공격은 물갈이를 했는데 까봐야 아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최근에 유니온의 득점 페이스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. 뭐 많은 양의 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볼프스 같은 경우 어쨌든 코바치 감독의 이번 시즌 들어서 이제 중간에 이제 경질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돌았었는데 원정에서 너무 안 좋아요. 기본적으로 볼프스가 이 경기도 유니온이 최근에 어쨌든 수비적으로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사실 질 것 같지는 않은 게 볼프스 최근 원정에서 이긴 팀이 다름슈타드랑 쾰른밖에 없어. 그리고 이기질 못해 이기지를. 그나마 홈에서도 뭐 몇 경기 이긴 게 다긴 합니다만 최근에 그냥 무승부만 주구장창 캐면서 코바치 감독이 이제 생명줄 연장이나 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쨌든 뭐 볼프스 같은 경우도 실점이 좀 꾸준하고 그나마 이제 한 골씩은 넣고 있다라는 게 좀 위안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승패로 접근한다면 무승부 현무가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. 유니온이 지지 않는 선에서 뭐 승무로 좀 까도 뭐 무승부 좀 보험 치거나 아니면 오히려 승을 보험 치고 무로 좀 과감하게 가든지 그런 식의 배팅이 좀 유니온이 지지 않는 사이즈로 하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 언어바 같은 경우 역시나 유니온 베를린의 수비는 괜찮아졌고 공격 쪽에서의 좀 불투명한 부분 이런 거 좀 감안했을 때 또 볼프스도 어쨌든 간에 뭐 골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원정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언더 쪽 이게 오바가 나려면 제가 볼 때 2대1 나오거나 아니면은 유니온이 수비는 괜찮으니까 오히려 확 반등해가지고 아예 대승 뭐 마인까지 해버리면서 그런 거 아니면은 언더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. 누구야 슈아리 형님 고맙습니다. 쪽집 보내드리고 영상 유튜브에 근데 좀 늦게 남길 것 같아요 형님. 8시 반은 돼야지 뭐 45분? 반? 좀 늦을 것 같아요 형님 영상은. 근데 이거 다 끝나고 해야 돼가지고 부상자 같은 경우는 뭐 유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 이제 뭐 수비 쪽이나 미드필더 쪽에 좀 부상자가 있습니다. 뭐 측면이나 뭐 중앙 쪽 미드필더 쪽이나 뭐 출전 정지자들이 좀 많아가지고 뭐 있는 상황이고 볼프스는 이제 주전 키퍼 그리고 이제 백업 쪽에 뭐 앞선이나 뭐 미드필더전 한 명 불투명 요 정도인데 부상자 관련해서는 유니온이 좀 더 있어서 그래서 무승부를 봤어요. 승무 보험보다는 뭐 아예 대승각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넘어가고 다음 경기 프랑크 대 보움. 요 경기도 기본적으로 뭐 분석 결과 먼저 말씀드린 무승부 현무를 똑같이 봤는데 요거 일단은 프랑크 이렇게 낮은 정배 제가 볼 때는 상대가 보험이라 그런 것 같은데 보통 원정 보험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우리가. 그러니까 홈 보험은 이제 거의 뭐 홈에서 올 시즌 1패밖에 없으니까 극강 모드라고 할지라도 이제 원정에서는 1승 3무 6패로 상당히 좀 처져 있는 모습에다 프랑크가 홈에서만큼은 그래도 거의 지지 않는 모습이어서 뭐 배당이 상당히 낮게 받은 것 같은데 이게 1.6일까지 받을 배당인가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. 그러니까 프랑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부상자 쪽에서 좌우 주전 윙백이 다 빠졌어요 오늘. 누구야 은쿤쿠 오늘 못 나오고요 에빈백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백을 쓰잖아. 근데 이제 좌우 윙백 자원들이 주전들이 다 빠져있는 상황에서 오늘 투타
주전 센백도 한 명 또 빠져 있고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이제 그 네이션스컵 대회 이집트 국대로서 이제 차출됐었던 마르모시 가 복귀를 했습니다. 이집트가 이제 또 저기 어디야 콩고한테 떨어졌었나? 떨어져가지고 희원 형님 고맙습니다. 왜 100개를 쏘셨지? 형님 70개 고맙습니다 형님. 어쨌든 걔가 이제 복귀를 한 부분인데 주포예요. 일단 프랑크의 가장 또 중요한 공격수고 또 이번 시즌 효율 자체도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도 상당히 또 매섭기 때문에 약간 좀 애매하기는 해. 지금 좌우 윙백 다 빠지고 센터백도 한 명 없는데 주포는 복귀를 했고 그리고 어쨌든 이적 시장에서 뭐 칼라이지치나 뭐 바오야 같은 앞선 자원들 공격이 좀 부실하니까 영입을 했는데 뭐 얘들에 대한 영입 효과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플러스적인 부분과 마르모시 복귀 플러스적인 부분과 이제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좀 윙백들 빠진 부분은 프랑크가 좀 수비적으로 단단히 하고 좀 역습이나 이런 부분에 운영을 하는 팀들한테는 좀 많이 타격이 크다고 보고요. 얘들도 공격 포인트도 많아. 둘이 합치면 10개 됩니다. 좌우 윙백인데 골도 많이 넣고 어시스트 좀 올려가지고 뭐 이런 부분이고 보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번 시즌 전체적인 트렌드 자체는 공격력이 좋은 팀을 만났다면 대패를 하는 경향이 좀 있기는 해요. 뭐 우리가 또 자주 갔었던 뭐 레버쿠젠한테 4대 떡으로 깨지고 원정에서 뭐 돌문한테도 대패, 뭐 슈트투 5대0, 뮌헨 7대0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프랑크는 공격력이 막 그렇게까지 강한 팀은 아닙니다. 홈에서만큼은 좀 차긴 합니다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 팀들에 비해서는 좀 화력이 분명 떨어지는 부분이고 뭐 요런 경기들을 제외하고는 보험이 어느 정도는 분명히 비비는 모습들이 있어요. 뭐 원정이고 홈이고 가릴 거 없이 졌다 하면은 대패지. 홈에서는 최근 거의 뭐 7경기인가? 홈에서 1패밖에 없잖아. 무패 행진 달리고 있고 원정에서 3연패긴 합니다만 뭐 돌문 레버쿠젠 호펜 뭐 전체적인 경기력도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프랑크의 경기 스타일을 감안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 경기는 어느 정도는 변수가 있는 경기 같아. 그래서 요거는 그렇다고 보험이 이거 원정승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. 1승밖에 없는 팀 원정 보험이고 또 프랑크가 홈에서는 거의 안 지니까 뭐 이런 부분 좀 감안했을 때 요 경기도 뭐 프랑크 쪽의 야구세 정도로 좀 예측을 하고 무승배무 쪽으로 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봤고요. 이렇게 복귀 날인데 후원들 많이 해주시. 고맙습니다 형님. 영어 형님 보내드릴게요. 보내드리고 네 번째 글라드바흐 대 이제 다름슈타드인데 일단은 글라드바흐한테 글라드바흐가 이 경기에 조금 뭐 유리하게 가져갔던 부분은 사실 글라드바흐가 지난 8일에 그 포칼컵 8강전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게 취소가 됐어. 연기가 돼버렸어요. 그래가지고 원래 그거 하고 오늘 경기까지 해가지고 일정이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야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그게 연기가 돼버려가지고 상당히 좀 여유롭게 일주일 간격으로 좀 치를 수 있다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게 사실 다른 슈타드가 일단 수비가 너무 안 좋아요. 수비가 다른 부분을 떠나서 수비적으로 뭐 거의 원정에서 그냥 아예 무실점이 없죠. 매경이 그리고 많은 양의 또 실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글라드바흐가 결국 글라드바흐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불안한 부분만 딱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글라드바흐가 옛날부터 원래 홈 극강의 그런 이미지와 그런 컬러를 가진 팀이었잖아. 올 시즌도 성적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홈에서 분명히 더 좋아요. 뭐 웬만한 팀들 다 그렇긴 합니다만 또 최근에 어쨌든 지난 바로 직전 경기 아우크스부르크한테 이제 골 결정력에서 조금 아쉬움을 보이면서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전까지 이제 거의 뭐 8경기 6승 2무로 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또 보여줬던 부분인데 글라드바흐가 좀 문제는 그거예요. 골을 좀 이상하게 쳐먹을 때가 많아.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냥 먹으면서 이겨야 되는 경기들 막 묵해고 저번에 마인츠전도 저거 뭐 개학살각이었는데 2대2 무승부했고 그런 경기들이 좀 많은데 어쨌든 이게 다름슈타드 같은 경우가 수비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글라드바흐가 홈에서만큼은 계속해서 많은 양의 좀 득점을 올려주고 있고
뭐 오늘 추방카라가 빠지긴 합니다만 사실 뭐 그렇게 큰 공백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. 추방카라가 기대치보다는 사실 글라드바에서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요 경기는 딱 그런 느낌이야. 그러니까 글라드바흐 승을 보고 오바를 보는데 그러니까 승패로서의 접근할 때는 그러니까 글라드바흐는 어느 타이밍이든 100% 믿을 수 있는 팀은 아니에요, 형님들. 팀 컬러가 그래. 딱 경기를 보면은 아 이거 글라드가 이기겠다. 완전 그냥 학살 각이네. 근데 경기 결과 보면 무승부. 막 이런 내용이 은근히 많아 글라드가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변수는 있으나 그래도 다른 슈타드 상대로는 확실히 우위가 있다. 또 글라드가 홈에서만큼은 공격력이 괜찮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글라드 승 그리고 오바까지 요거 4셈 승 보고요. 그리고 풀럼 대 본머스. 풀럼 대 본머스. 새로 오신 형님들 어서 오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형님들. 오늘 제가 복귀 날이어가지고 좀 분석이 좀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형님들. 이게 좀 안 하다가 하려니까 좀 쉽지 않네 뭔가. 입이 좀 잘 안 떨어지는데 어쨌든 계속 가봅시다. 플럼 대 본머스고 요거 그러니까 사실 뭐 비슷비슷한 지금 상황에서는 12위 13위 대결이니까 비슷비슷한 애들끼리 붙었는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본머스가 더 나아요. 팀이 그냥. 플럼 같은 경우 최근에 사실 지난 플럼이 한 2달 전인가 막 5대 0으로 막 대승하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좀 상대팀 마탱이 간 애들 매번 만나고 해가지고 그때 좀 벌어놓은 게 있고 그나마 이제 홈에서 좀 뭐 아스날도 좀 잡아내고 아스날이 좀 찬스 많이 놓치면서 뭐 이런 경기들인데 대체로 경기력 자체는 사실 12월 중순 이후로 플럼이 뭐 이길만한 경기를 뭐 크게 했던 적이 없어. 지난 벌리전에도 결국에 막판에 또 실점하면서 무승부를 했고 그 전에 에버턴도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이었고 뭐 또 12월 말에 또 본머스와의 맞대결에서 완패를 했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이게 본머스가 최근의 기세는 조금 꺾이긴 했어요. 사실 지난 11월 12월인가 기세가 엄청 났었죠. 원정에서 뭐 4연승도 거두고 막 쭉 이어오다가 뭐 토트넘 리버풀한테 연패하더니 뭐 지난 2경기도 뭐 승리 자체는 거두진 못했으니까 뭐 이런 부분인데 기본적인 경기력 자체는 뭐 본머스가 저는 좀 더 이라올라 감독 체제에서의 뭐 강한 압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실히 체계가 잡힌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꾸준하다고 보여지고요. 결정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뭐 라우리 메네즈가 또 넘어와가지고 한때 또 엄청난 득점 페이스 보여줬었는데 빠져있고 이워비 나이지리아 결승 갔잖아. 이워비도 어쨌든 플럼의 또 중요 공격 자원으로서 빠져있는 상황. 여기에 이제 배시 빠진 건 이득인 것 같기도 하고 수비 쪽에 나 이제 테테 그리고 이제 디오프 또 수비 쪽에 불투명에 또 이렇게 떠있는 부분이 있어요. 본머스 같은 경우는 걔 누구야 측면 쪽에 이제 에런스 수비 쪽에 뭐 없어도 되고요. 필립 빌링 얘가 원래 본머스에서 되게 중요 자원인데 후반기에 조금 폼이 안 좋아서 그런지 조금 밀린 느낌이 있어요. 최근에 알렉스 스콧이 오히려 그 활동량도 많고 젊은 자원이 중간에 영입했었거든. 얘가 알렉스 스콧이 최근에 또 더 중용받는 모습이 있어가지고 뭐 옛날 빌링보다는 타격이 좀 덜하지 않을까. 어쨌든 빌링 빠진 거 좀 아쉽긴 하고 뭐 요정도 공백. 근데 저는 본머스가 유리하다. 그리고 본머스 프렌 쪽 뭐 무승부도 찍어볼만한 경기 같기도 하고 이렇게 보고요. 사세 마인까지 잘 모르겠어. 마인까지는 잘 모르겠어요. 뭐 이긴 이기겠는데 이분은 제가 잘 몰라요 형님들. 봐도 모르겠어 이부 리그는. 봐도 씨발 이게 내가 경기를 보는 건지 약간 좀 격투 축구를 보는 건지 좀 헷갈리더라. 이제 리버풀 건너가고요. 리버풀 뭐 모르겠어. 일단 마인슨 보긴 하거든요. 마인슨 보고 뭐 오바까지 보는데 일단 뭐 살라도 없고 당장에 수비 쪽에 부상자도 좀 많기는 해요. 근데 벌리가 전력이 많이 떨어지고 사실 뭔가를 보여주기에는 지난 경기 뭐 극장으로 무릎 캐고 최근에 그래도 뭐 아예 뭐 완패하는 모습을 쉽게 보여주진 않는데 맨시티전에도 마지막에 한 골 넣으면서 발악은 했잖아. 그런 모습인데 뭐랄까 뭔가 그냥 기분이 불안해. 기분이 마인이 기분이 좀 불안해가지고
근데 그래도 뭐 전력적으로 봤을 때는 뭐 많이 할 만한 경기 같긴 해. 근데 저는 안 갔습니다. 그 루턴 대 셰필드. 이것도 간단하게 코멘트만 하고 넘어가면은 어쨌든 루턴이 최근에 상당히 좋은 건 맞아요, 형님들. 루턴이 상승세를 타게 된 계기는 그 로키어 루턴의 주장이죠. 수비 쪽에. 얘가 이제 그때 12월 중순이었나? 그때 이제 경기 중에 본머스전이었나요? 어디랑 했었지? 까먹었다. 아무튼간에 심장 그 걸려가지고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이제 쓰러진 이유. 그 또 주장이고 또 본머스에서 아니 루턴에서 또 그 위치가 높다 보니까 이 이후로 루턴이 힘을 많이 받았어. 그때 이후로 성적이 본머스전 맞네. 본머스 원정. 그 바로 다음 경기 뉴캐슬전 이기고 그리고 셰필드 원정 이기고 첼시 상대로 3대2 아쉽게 패배를 했고 벌리 상대 무승부 그리고 이제 뭐 컵 대회에서 또 에버턴 원정에 또 승리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이턴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뉴캐슬 가서 또 비긴 거예요. 저거 이후로 이제 선수단이 뭉치는 그런 효과들을 좀 가져오면서 왜 우리도 좀 물론 이게 정확한 제대로 된 비유는 아닌데 약간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 애 낳으면은 좀 버프 받잖아요, 형님들. 인생에 있어서 씨발 존나 열심히 살아야겠다 막 이런 저는 물론 결혼도 못했습니다만 뭐 그런 형님들 계실 거 아니야.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저런 또 팀 동료가 저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버프를 좀 받는 것 같은데 냉정하게 근데 이게 1.6킬 배당은 좀 어지럽기는 해. 그러니까 이거를 막 주력으로 갈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에 셰필드는 사실 뭐 강등에 있어서 거의 뭐 확정적인 부분이고 루턴 같은 경우도 지금 추가로 그 노팅엄도 형님들 승점 삭감에 대한 그런 부분이 걸려 있어. 그 에버턴 삭감에 노팅엄까지 삭감하면 루턴 진짜 잔류 지금도 물론 17이긴 합니다만 잔류할 수 있거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기세적인 부분이나 또 셰필드는 실점이 워낙 많잖아. 루턴 같은 경우 최근에 공격적으로 왜 골이 많이 들어가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, 형님들. 약간 불가사의하긴 해. 근데 어쨌든 골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루턴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. 이런 경기들은 보통 주력으로는 솔직히 루턴을 갈 수가 좀 가기가 좀 그러니까 좀 뭐 부주력이나 뭐 고배당 이런 거에 그래도 뭐 찔러볼 만하지 않을까. 뭐 그렇게 봅니다. 그렇게 보고 다음 경기 몇 번째냐? 6번째. 토트넘 대 브라이턴. 일단은 이거 채팅창이 패치돼가지고 내가 채팅창 보기가 힘들다. 그 사건 이후로 저기 적어주셨네. 3승 2무 1패에다가 FA컵 2승 1무에다가 뭐 그런 상황이고 요거 일단은 손흥민이 복귀를 했습니다, 형님들. 보셨죠, 다들? 나도 봤어. 제가 그때 부주력으로 갔었는데 한국승을 안 되더라 진짜로. 어쨌든 간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좋은 부분이죠. 최근에 히샬리송이 어쨌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까지 돌아오고 추가로 이제 네이션스컵 이탈했었던 파페사르나 아니면 이제 비수마까지 토트넘은 형님들이 나보다 더 잘하잖아. 다 복귀를 하면서 오늘 어쨌든 브라이튼이 최근에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에 있어서 사실 승리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. 근데 어쨌든 토트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격은 사실 의심할 여지가 없어. 손흥민까지 복귀했고 히샬리송 뭐 진짜 거의 시즌 중반까지 거의 골 못 넣다가 지금 12월 넘어서부터인가 엄청나게 또 득점 페이스 올리고 있고 뭐 베르너의 가세 물론 아직까지 좀 봐야겠지만 메디슨도 뭐 정상적으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문제는 수비예요. 어쨌든 세트피스에 대한 약점 또 역습 상황에서 라인이 워낙 높다 보니까 역습 상황에서 좀 취약한 부분들 그게 지금 토트넘의 승점 3점에 있어서 좀 발목을 많이 잡고 있는 지난 에버튼전도 결국에 이제 코너킥이나 뭐 세트피스에서 처먹혀가지고 무승부를 좀 했었고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 경기는 접근할 때는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 다 중요 자원들이잖아. 그리고 브라이턴이 최근에 오락가락하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브라이턴이 여전히 그래도 부상자들이 좀 있거든요. 전방에 이제 최다 득점자인 주앙 페드루나 뭐 아딩그라 그 코트디부아르 국대 차출로 빠져 있고 뭐 솔리마치도 부상에다가 또 에반 퍼거슨이 최근에 어쨌든 간에 기대만큼의 득점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
그나마 다행인 부분이 이제 에스투피난이 장기 부상에서 복귀해가지고 최근에 정상적으로 또 뛰고 있다라는 게 그건데, 일단 브라이튼도 최근에 경기를 보면 오락가락해요. 루턴전도 그렇고 뭐 크펠전도 사실 전반 초반에 그렇게 헤딩골들이 빡빡 들어가서 좀 대승을 거뒀지 좀 애매했어 내가 봤을 때는.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게 브라이턴이 정상적인 좀 공격에 있어서 토트넘의 수비를 공략할 수 있다면은 기준점이 3.5긴 합니다만 오버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, 아니면 토트넘이 어쨌든 간에 이런 또 수비 쪽에서 뭐 다른 애들보다 좀 더 해줄 수 있는 삼선 자원들이나 뭐 오늘 좀 더 신경을 쓰고 브라이턴이 안 좋을 때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뭐 1대0, 2대0, 2대1 이러면서 오바보다 토트넘 승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는 거고, 이거는 나는 솔직히 형님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난 저울질을 잘 모르겠어. 잘 못 치겠어 형님들. 뭐가 더 좋아 보이는지 모르겠다. 이거는 그래서 취향껏 가는 게 낫지 않을까. 토트넘 이 새끼들 무조건 골 쳐먹는다. 이러면 뭐 오바를 찍는 거고. 브라이튼 요즘 안 좋다. 그리고 손 비스마 뭐 사르 다 돌아와서 이거 홈이니까 이긴다 하면 토트넘 승 가는 거고. 이건 좀 그런 차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케이필 형님 어서오세요. 아유 고맙습니다 형님. 해출 주영만 따라오셨다고? 좋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오랜만이다 형님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드렸고, 표 못 받으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. 요르단 카타르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 뭐 분석적인 부분보다도 그냥 풀앤 언더 볼게요 형님들. 풀앤 언더로. 그러니까 언더 보는 이유는 결승전이라서. 그러니까 이 두 팀이 충분히 오바를 낼 수 있거든요. 공격 쪽에서의 능력 있는 선수들도 있고, 뭐 요르단은 우리랑 붙어봤으니까 알고, 카타르도 그 잘하는 한 두세 명이 있어. 걔들 또 공격도 상당히 좋은데, 요거 결승전인데다가 그리고 두 팀의 어쨌든 이 대회에 대한 우승에 있어서의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. 제가 볼 때는 둘 다 이런 대회에서의 결승전 경험도 거의 뭐 전무한 지금 상황에서 좀 전방에서의 좀 좋은 마무리가 안 나올 가능성이 비교적 높지 않을까. 수비 쪽에서의 그런 또 막자하는 의지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언더가 좀 더 나은 것 같고, 오바보다는. 물론 배당은 오바가 좀 빠지고 있었나?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언더로 보고요. 승패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도 요르단의 컬러, 팀 컬러, 수비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공격에서 이제 알타말이 잘하긴 하더라고. 그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, 난 몽펠레 경기를 맨날 종종 봤는데 몽펠레에선 그 정도는 아니거든 형님들. 이게 아시아 대회라 그런가? 그냥 뭐 거의 뭐 메시야 메시.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요르단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봅니다. 이렇게 보고. 차영님 어서오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형님. 항상 건강하시고. 요르단 메시. 내가 이거 쉬러 가기 전부터 얘기했잖아. 요르단 메시 한 명 있다고. 타마리는 뭐 내 방 보시던 형님들은 뭐 익숙할 거예요. 제가 자주 언급을 했어가지고 잘한다고. 나도 요르단 놈이어가지고 이게 인상이 탁 박히더라고. 이거 넘어가고, 그리고 이제 노팅엄 대 뉴캐슬인데, 요즘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서 좀 오락가락하는 애들이 많다. 저기 어디야? 좀 전에 봤던 이제 브라이턴도 그렇고, 요즘 뉴캐슬도 이상해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들 수비가 왜 이렇게 됐죠 형님들? 아니 이 수비로 지난 시즌에 챔피언스리그까지 올라갔는데 최근에 뭐 이거 구멍이야 구멍. 루턴한테 4골 쳐먹고, 리버풀전은 저 뭐 1월 1일에 있었던 경기긴 합니다만 저때 리버풀 XG 값이 7인가 그래서 7. 난 7은 살다 처음 봐 진짜. 축구를 그렇게 오래 봤지만 XG 값이 7이 넘어가는 경기는 뭐 친선전도 아니고 뭐 프리시즌 경기도 아니고 7이 넘어가는 경기 처음 보는데, 어쨌든 지금 뉴캐슬의 수비가 뭐 지금 당장에 뭐 눈에 띄는 부상자 같은 경우 이제 그 골키퍼 쪽에 닉 포프가 빠져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브라브카가 계속해서 좀 선발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, 추가적으로 뭐 수비에서 뭐 큰 공백이 없습니다. 근데 어쨌든 이 사단이 지금 난 부분이고, 뭐 미드필더 쪽에 조엘링턴이나 뭐 그 우리 또 친구인 토날리, 베터 또 계속해서 빠져 있고, 이삭, 이제 앤서니 고든이 오늘 불투명, 뭐 요 정도로 빠져 있고, 노팅엄 같은 경우도 국대 차출로 윌리 볼리나 이제 또 아이나
중앙과 측면에 오가는 얘들이 이제 또 각각 이제 아이나가 나이지리아였나? 헷갈리네. 아무튼간에 아마 둘이 결승에서 붙을 겁니다. 상대 팀으로 같은 팀인데 또 재밌는 그거고. 얘 또 쌍가레, 얘 또 코트디부아르, 우드 빠졌고 뭐 여기에 깁스 화이트 불투명해. 요 정도 이제 좀 공백이 있어요. 여기 좀 측면에 몬티엘도 빠졌네. 또 공백인데 계속 빠지던 놈들이야. 계속 노팅엄 같은 경우. 이 경기도 어쨌든 조금 불투명한 부분은 아까 에버턴 경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승점 삭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걸려있기는 해요.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몰라. 그게 아무도 좀 까봐야 아는 거고 한데 노팅엄이 또 삭감에 대한 그런 것들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는 뉴캐슬과의 좀 매치인데 저는 그냥 다득점만 보겠습니다. 다득점만. 어쨌든 노팅엄도 주포인 아워니가 이번 시즌 좀 부상으로 많이 고생을 했는데 오늘 복귀를 한 모습이고, 뭐 뉴캐슬 같은 경우 뭐 충분히 득점 올려줄 수 있는 팀이고, 또 어쨌든 수비가 최근에 계속해서 실점을 좀 내주고 있는 부분들,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승패로 접근하기에는 양 팀 다 솔직히 지금 당장에 뭔가 좀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좀 크다고 생각하고 다득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어쨌든 트렌드가 그렇기 때문에 오바 쪽으로 보고 넘어가고요. 안구 형님 어서 오세요. 안구 형님 또 오랜만입니다. 인테르 경기는 잘 모르겠어. 그러니까 이게 로마 대 인터는 사실 여러분들 인터밀란은 이번 시즌 그냥 개나 소나보는 극강팀이야. 내가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그랬잖아. 인터밀란 너무 세다고. 더블 스쿼드인데다가 지금 뭐 구멍이 없다고. 시즌 중에도 제가 뭐 항상 일정이 빡셀 때나 그럴 때 더블 스쿼드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강조했잖아. 이군들이 아니라 뭐 좀 기존의 주전 자원들이 아닌 다른 애들이 들어가도 존나 세. 그래서 맨날 인자이 감독이 시도 때도 없이 로테이션 돌리는데 너 잘하니까 선수들이 방전이 안 돼. 뉴캐슬이 지금 적꼬라지가 된 게 그 부상자가 한창 많을 때 챔피언스리그 병행할 때 주전들 주구장창 굴리다가 다 퍼져가지고 이제 망한 거잖아 지금. 인터밀란은 선수들이 지치질 않아. 근데 다 잘해. 지금 뭐 거의 수비적으로 극강의 모습에다가 제가 볼 때 인터밀란이 이번 시즌 끝날 때까지 안 질 가능성이 높아. 그 정도로 지금 세긴 하거든요. 근데 무승부에 대한 변수는 있어요. 어쨌든 로마 원정이기 때문에 그게 좀 걸리긴 해요. 무에 대한 변수가 있어.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이게 인터가 배당이 좋았으면은 뭐 승무 쪽으로 좀 보험을 쳐서 가거나 뭐 그런 거 좋은데 이게 1.7이면은 그렇게 안 돼. 승을 갈 거면 승, 무를 갈 거면 무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. 나 잘 모르겠어요 둘 중에서.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승이나 무 중에 그냥 형님들 생각하시는 걸로 가시는 게 맞아. 로마 쪽을 보기보다는 뭔 말인지 아시겠죠? 언어반은 잘 모르겠고 이렇게 보고 인터밀란은 엔간하면 우승이야. 지금 물론 유벤투스와의 승점 차이가 얼마 안 나요. 한 경기 덜 치는 상황에서 4점 차밖에 안 나는데 제가 볼 때는 못 따라가 저거. 그러니까 지질 않을 것 같아 기본적으로. 져야지 따라가는데 지질 않으면 어떻게 따라가. 이렇게 보고 레알 마드리드 대 지로나 또 흥미로운 매치죠. 아니 이 매치가 이렇게 1, 2위 매치가 이렇게 성사가 된다고? 지로나야 상대가 지로나라고? 어쨌든 간에 뭐 지로나가 이기면 지로나가 1위로 갑니다. 승점이 2점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지로나 입장에서는 뭐 1위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긴 합니다만 조금 그런 부분은 있죠. 지로나가 최근에 잘 못합니다. 우리가 한창 이제 좀 나도 보면서 좀 놀라기는 했어요. 한 3경기 연짝으로 선제골을 쳐먹었는데 그걸 다 역전을 하더라고 지로나가. 심지어 한 2번인가 한 번은 이제 동점을 따라간 상황에서 또 쳐먹혔는데 그거를 그냥 아예 뭐 마인까지 하거나 뭐 오사수나전이었나? 아직도 기억나. 저 AT 마드리드전도 진짜 그거 역겨웠고 AT 프렌 한 플라운 났을 때요 저거. 엄청난 페이스를 보여주다가 최근에 어쨌든 뭐 마요르카전 컵 대회를 뭐 시작으로 해가지고 지난 셀타비고전도 사실 원정에서 경기력이 상당히 아쉬웠고 지난 경기도 사실 소시에다드가 뭐 쿠보라든가 저 당시에 또 부상자가 좀 있었어. 몇 명 빠졌었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또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부분, 소시의 수비를 쉽게 공략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사실
이 경기를 지로나 쪽으로 일단은 우리 구매율은 좀 많이 몰리긴 했어요, 형님들. 무승부가 43%, 44%, 역배가 이제 23% 나갔어. 그러니까 그거지. 형님들 입장에서 그거지. 아니 지로나도 올 시즌 존나 잘하는데 1.33배 말이 안 된다. 이거 씨발 레알 갈 바에 그냥 지로나 가고 만다. 이 마인드로 지로나 쪽으로 많이 찍은 것 같은데. 아우 오랜만이니까 목이 간다 형님들. 아우 목이. 응? 제가 볼 때는 레알이 유리해요. 기본적으로.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의 지금 문제는 당연코 수비예요, 수비. 그러니까 높이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난 경기 AT 마드리드전도 리디거의 그런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AT 마드리드랑 레알 마드리드 했을 때 뭐 AT 프렌 쪽으로도 뭐 몇 번 갔었던 것 같고 뭐 오바로도 찍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유 자체가 높이적인 수비가 지금 레알이 안 돼. 뭐 지난번에도 센터백에 뭐 누가 됐죠? 카르발이랑 바스케스였나? 나초였나? 헷갈리네. 이런 애들이 사이드 쪽 봐야 될 애들이 이제 센터백을 막 땜빵으로 왜냐면 뭐 밀리탕, 뭐 알라바, 부상으로 빠져 있다 보니까 센터백 숫자가 부족하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 약점만 있지 사실 지금 뭐 미드필더진도 다 복귀를 했고 최근에 빠졌던 누가 빠졌었지? 추아메니도 복귀를 하고 전방에도 이제 풀라인업에 풀라인업 그런 상황에서 지로나가 이제 높이적으로 공략할 부분 이제 도우비크의 높이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로나의 공백이 더 큽니다. 오늘 수비 쪽에 이제 또 블린트 아약스에서 또 상당히 좋았었다가 이제 지로나 와가지고 또 이제 베테랑으로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빌드업이 상당히 좋잖아요. 네덜란드 국대에서도 뭐 여김없이 역량을 발휘했었고 근데 블린트가 빠지는 부분은 지로나가 이제 후방에서부터의 시작되는 빌드업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뭐 다비드 로페즈도 또 수비 쪽에 또 빠져 있고 미드필더 쪽에 앙헬 에레라도 오늘 또 출전 정지로 빠지기 때문에 지로나가 기본적으로 라인이 높거든요. 좀 공격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래서 실점이 많잖아. 레알 마드리드는 빠른 애들이 많아요, 형님들. 다 아시겠지만 뭐 비니시우스 이런 애들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은 뭐 호드리그도 빠르고 벨링엠 뭐 벤제마 영혼 대신 쓰고 있고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배당이 좀 아쉬운 건 알겠어 나도. 근데 그래도 저는 레알 마드리드가 잡을 가능성이 높다. 그래도 이제 홈이기도 하고 지로나의 최근 경기력이 좀 안 좋은 부분에 있어서 뭐 수비적으로 좀 약점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레알 승 어느 번은 오바를 보긴 하는데 옛날 지로나였으면 오바가 더 좋아 보였을 것 같은데 지금 지로나면은 오바가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 같진 않아.